고구려는 한반도의 북쪽과 중국의 랴오닝성, 지린성을 지배했던 한국의 고대 국가입니다. 고조선인 위만조선이 기원전 108년에 전한에 멸망을 당하고 한사군이 설치되었는데 그중 임둔군, 진번군은 소멸되고 현도군과 낙랑군이 남았는데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이 북부여의 이주민들과 함께 압록강 주변 졸본으로 내려와 5부족인 계루부, 연노부, 절노부, 순노부, 관노부와 연합하여 기원전 37년에 고구려를 건국합니다. 주몽은 북부여의 왕이었던 해모수의 아들이어서 해씨였는데 집권 세력 계루부 고씨의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해 고씨로 바꾸어 고주몽이 됩니다. 이때 유리왕은 도읍을 국내성으로 옮기고 북쪽의 부여, 남쪽의 현도, 낙랑, 두만강 지역의 옥저를 점점 밀어내며 세력을 넓혀갑니다. 그리고 주몽의 다른 아들, 온조와 비류는 한강 이남의 마한 지역으로 남하하여 후일 백제가 되는 십제를 건국하여 자리를 잡습니다. 고구려는 3대 대무신왕, 4대 민중왕, 5대 모본왕을 거쳐 6대 태조왕에 이르러서 국력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태조왕은 93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동옥저를 멸망시키고 국경을 청천강까지 확장시켰으며 요동지역까지 세력을 넓혀갑니다. 7대 차대왕, 8대 신대왕은 왕족들 간의 알력으로 나라가 어지러웠고 9대왕 고국천왕이 비로소 오부 행정제도를 만들어 나라의 기틀을 세워 안정을 시킵니다. 고국천왕은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춘궁기인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곡식을 돌려받는 진대법을 실시하여 성군으로 불렸으며 조조가 다스리는 위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어 나라의 안정을 꾀합니다. 10대 산상왕, 11대 동천왕들도 위나라, 손권의 동호 등과 교섭을 하며 외교적 실리를 취합니다. 하지만 동천왕은 위나라의 공격에 패퇴하여 수도를 평양성으로 옮기게 되었고 12대 중천왕이 위나라를 물리치고 고구려의 세력을 다시 불려나갑니다. 13대 서천왕은 말갈족인 숙신과 국경을 두고 전쟁을 벌여 몰아냈고 14대 봉상왕은 전현과 수시로 힘겨루기를 하였고 마침내 15대 미천왕이 현도군과 낙랑군을 정복하여 남은 한사군을 모두 멸망시킵니다. 하지만 16대 고국원왕은 전현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수만 명의 백성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후연히 전진의 멸망을 당하게 되자 고국원왕은 전진과 우호관계를 맺어서 고난을 헤쳐나가지만 백제의 근초고왕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결국 전사하게 됩니다. 17대 소수림왕은 인재를 육성하고 중앙집권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그는 도읍을 다시 국내성으로 옮기고 전진과 교류하여 불교와 도교 등을 도입하였으며 최초의 교육기관인 태학을 세워 관리들을 선발하였습니다. 18대 고국양왕을 거쳐 19대 광개토대왕은 고구려의 땅을 가장 크게 확장시킨 왕입니다. 남쪽으로는 백제를 쳐서 한강 지역까지 진출을 하였고 북쪽으로는 거란과 숙신을 정벌하여 복속시켰으며 동부여도 멸망시킵니다. 광개토대왕의 세력에 밀린 백제가 외와 합세하여 신라를 공격하자 광개토대왕은 신라에 쳐들어온 백제와 왜군을 모두 물리치고 신라를 속국으로 만듭니다. 또 후연히 공격하자 광개토대왕은 그들을 지금의 북경 근처인 연군까지 몰아내어 요서지역까지 점령을 하고 후연에게 한족 공녀들과 공물을 바치게 합니다. 후연은 결국 북연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20대 장수왕은 국내성의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평양성으로 천도를 합니다. 북연의 세력이 커지자 북위와 밀약을 맺어 고구려군 30만 명으로 북연의 수도 용성을 정복하고 남쪽으로는 나제 동맹을 맺은 신라와 백제를 공격하여 백제의 수도 위례성을 함락하고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을 하여 신라의 많은 성들을 차지합니다. 장수왕이 98세로 숨지자 21대 문자명왕이 왕위에 올라 남은 부여까지 멸망을 시키고 고구려가 동북아시아의 대제국이 유지되도록 노력합니다. 그 후 22대 안장왕, 23대 안원왕, 24대 양원왕까지 고구려는 신라, 백제와의 잦은 마찰 외에는 큰 전쟁 없이 지냅니다. 하지만 25대 평원왕에 이르자 제나라를 멸망시킨 주나라가 호시탐탐 고구려를 노리게 되고 고구려는 이때부터 중원의 나라들과 큰 싸움을 하게 됩니다.
바로 삼국시대 백년전쟁이 시작입니다. 백년전쟁은 서기 577년부터 삼국통일이 되는 676년까지를 말합니다. 이 전쟁은 역사적으로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발생되었던 전쟁 중에서 가장 거대한 국제전쟁입니다. 이 백년전쟁은 주나라 황제 우문홍이 제나라 멸망시키고 고구려가 지배하고 있던 요동지역을 침공하게 됨으로써 시작됩니다. 주나라 군대가 요동지역으로 쳐들어오자 고구려의 용감한 평원왕과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평강공주의 남편인 온달장군이 유하를 넘어온 주나라 군대를 완전히 격퇴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나라는 국력이 점차 쇠퇴해져 멸망하고 수나라가 건국됩니다. 수나라를 세운 황제 양견은 주나라를 패퇴시킨 고구려를 항상 경계하며 최대의 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장강 남쪽의 진나라를 멸망시킨 후 고구려를 정복하기 위해 30만 대군을 모아 고구려의 총공격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고구려에는 전쟁을 많이 치루어 경험이 많은 26대 영양왕과 용맹한 강희식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요동지역의 수나라 군사들을 묶어두고 영리한 지략과 전술로 수나라 군대를 쳐부수고 수천 명만 살아서 돌아가게 만듭니다. 패퇴하여 중국으로 돌아온 수나라 황제 양견은 후일 아들 양광에게 죽임을 당하고 황제 자리에 오른 양광은 권력이 안정되자 113만 명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모아 다시 고구려에 침입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다행스럽게도 고구려에는 불세출의 영웅 을지문덕 장군이 있었습니다. 영양양과 을지문덕 장군은 탁월한 통솔력과 전략으로 수나라 군사들을 하나하나 격퇴하였으며 수나라 군대를 요서지역으로 서서히 쫓아내어 결국 수나라가 망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일로 황제 양광은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수나라의 뒤를 이은 것은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초대 황제 이연은 강대한 고구려와 싸우지 않고 친하게 지내는 길을 택합니다. 그러자 뒤를 이은 고구려의 27대 영유왕은 당과 화친을 원하면서 암묵적으로 천리장성을 쌓아 대비를 합니다. 하지만 당나라와 전쟁을 원하는 연개소문에 의해 영유왕은 살해를 당하고 허수아비 보장왕이 28대 왕으로 추대됩니다. 당나라의 다음 황제 이세민은 주변 국가들과 많은 전쟁을 하며 큰 승리를 얻어서 명성이 자자한 중국의 영웅이었고 전투를 즐기는 황제였습니다. 이세민은 항상 고구려를 정복하여야만 과거 중국이 당한 수모를 되갚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육군 30만, 수군 7만으로 고구려 침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망리지 연개소문과 안시성 성주 양만춘의 활약으로 당나라 이세민은 고구려를 어찌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당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세민의 뒤를 이은 당나라 다음 황제 이치가 교묘한 꾀를 내는데 바로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라의 도움으로 이러한 작전이 성공을 하게 되어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나라가 더 욕심을 내어 신라마저 먹으려고 달려들자 신라의 김춘추와 김유신이 이를 격퇴하였고 신라 문무왕에 이르러서는 흩어진 백제, 고구려 유민들과 합세한 신라군이 당나라 군사들을 모두 한반도 북쪽으로 몰아내게 되어 삼국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로써 한국과 중국과의 백년전쟁은 끝이 나게 되고 찬란했던 고구려는 아쉽게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삼국시대 한국과 중국과의 백년전쟁. 이 백년전쟁이란 단어는 한삼국지라는 소설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으며 이 소설은 100년 동안의 삼국시대의 전쟁사를 그리고 있습니다.